전국의 국자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회 고졸 과학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홍성월 선생입니다. 요번 시험의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 시험은 2022년도 8월 시험이 사실은 너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때 아마도 출제자가 교체된 걸로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고려를 하셨는지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 빼놓고는 평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분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핵분열 반응. 핵에너지 이야기죠. 그죠? 핵에너지. 다음 중 이 반응을 이용하는 핵발전의 연료. 다시 말하면 핵발전은 어떤 원료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겠죠. 그죠? 이미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4번 우라늄이죠. 그죠? 우라늄은 여기 있듯이 요게 우라늄이죠. 우라늄을 중성자로 딱 때리면 분열을 하죠. 그죠? 분열할 때 이렇게 에너지, 열이 나오죠. 그죠?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죠?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다음 이렇게 핵분열할 때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녀석이 또 때려요. 그럼 연속적으로 계속 핵분열을 할 때 나오는 열로 물을 끓이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죠. 그죠? 이게 핵발전, 옛날에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했는데 핵발전으로 용어가 바뀌었죠. 그죠? 자, 참고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물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단점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일으켜서 점점 감소 추세에 있지만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 그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력발전의 원료다. 그 다음에 수소. 요 수소는 우리가 맨 마지막 단어 나오죠. 연료전지. 그죠? 수소는 산소랑 반응하면 물만 되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물을 또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 있고. 그죠? 연료전지의 원료고 바람은 풍력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매년 발전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니까 다음 시험으로 해서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자, 4번. 그죠?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평이했습니다. 그죠? 자, 연료율이 20% 열기관이죠. 그죠? 열기관. 연료율이 20%래요. 그러니까 20%만 일을 하는데, 즉 엔진이니까 열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공급된 게 100줄이래요. 그럼 100줄이면 그거의 20%만 이 녀석이 일을 하니까 얼마를 일하는데 썼습니까? 즉 100원에 20%. 20원이죠. 그죠? 따라서 이때 한 일은 20줄, 100줄에 20%를 일하는 데 썼으니까 정답은 20줄을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배웠듯이 우리 효율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효율은, 그죠? 효율은 공급 에너지 분의 사용 에너지 곱하기 100,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하죠. 저번 8월 달 문제는 어떤 게 나왔죠? 거꾸로 효율을 주어지고 얼마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주어진 거예요? 효율 주어지고 사용 에너지 이것도 주어졌어요. 얼마를 썼다. 그럼 처음에 공급받은 요거를 구하라고 시험에 나온 게 8월 시험이었어요. 그죠? 물론 공식에 대입해서도 답을 풀 수 있고 또는 암산으로도 암산 잘 되신 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100줄에 20%는 20이라는 건 금방 아니까 다음 시험으로 해서 요 공급 에너지 구하는 연습도 한번 꼭 해놓으시기 바라고, 이 열기관은 우리 이야기했죠? 수업 시간에 열기관. 그래서 이 열기관이 너 효율이 좋아. 그 얘기는 뭐예요? 공급했을 거예요. 얼마를. Q1이라는 에너지를 일하라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당신이 공급한 거 가지고 일할게요. 이게 일한 거지. 그죠? 일했어요. 그런데 다 일 못하고 새나가지고, 그죠? 일부 에너지가 새나가잖아요. 요게 손실 에너지고, 그죠? 요게 공급 에너지인 거죠. 요게 일을 하는데 쓴 거고.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 이 W 값이 클수록 일하는데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엔진이다. 대신에 새나간 건 적을수록 또 좋은 엔진이다. 그러면 새나간 게 0이면 100% 일한 건데 그런 걸 연구기관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공급한 에너지가 당연히 새나가는 에너지보다 많겠죠. Q1이 Q2보다 크다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그죠? 자, 정답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평이했어요. 역시. 자, 3번 가볼게요.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간 AC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어쨌든 뭐 자유낙하죠. 물체를 공중에서 가만히 놓으면 밑으로 낙하 운동, 점점 속력이 빨라지죠.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중력 가속도. 그죠? 9.8m/s 제곱에서 1초 지날 때마다 이제 9.8을 대개 10으로 주어지죠. 그죠? 9.8이 이제 산수하기 나쁘니까 그래서 10으로 가져갈게요. 10m/s 제곱이다 라면 요게 이제 중력 가속도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의 뜻 1초 지날 때마다 요 숫자만큼씩 빨라지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10씩 계속 증가하며 내려온다 그 뜻이죠. 그러면 1초일 때 속력은 처음에 0,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그래서 10씩 계속 증가하며 내려오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공기 저항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어떤 물체든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10씩 증가하며 떨어지니까 땅에 동시에 닿습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알아볼게요. 1번. A에서 가속도는 0이다? 아니에요. 가속도는 다 정지 이후로 놓고 난 이후로는 다 10으로 가져가면 가속도는 다 10이에요. B에서 속도는 일정하다? 아니라고 했죠. 10씩 계속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C에서 물체 자구하는 힘은 0이다? 어떻게 0이에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계속 빨라지는 거죠. 1초에 여기 속력이 10이라면 20, 30, 40 계속 빨라져요. 힘 받는 물체는 가속도 운동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모의고사, 요번 시험 대비 전에 1차 모의고사가 바로 그거였죠. 낙하할 때 또는 비스듬히 던졌을 때 물체가 어디를 가든 힘 방향은 어딥니까? 지구 중력쪽. 그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쪽이 바로 뭐야? 힘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얘든 다 힘 방향은 중력쪽. 따라서 A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다. 어디예요? 어디든지 지구 중력쪽.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 확인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여러분. 비스듬하게 던져도, 비스듬하게 던졌을 때 했어요. 수업 중에. 비스듬하게 던졌을 때 이렇게 물론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도 뭐요? 가로축으로 위치를 옮겨 그려보면 가로축으로는 등속 운동이에요. 일정한 간격만큼 가잖아요. 그죠? 우리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로축은 힘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난 이후에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가로축으로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으므로 공기 저항이 없다면 처음에 던진 그 속력으로 계속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세로축으로 옮겨 그리면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세로축으로는 힘 받는 거예요. 가로축으로는 힘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요것도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낙하 아니면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가 시험에 나오니까요. 알겠죠? 정답 확인했죠? 4번 가겠습니다. 4번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B가 수평면에서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물체 운동량의 크기가 같대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뭐가 포인트인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대부분 여기 다까지는 그냥 설명이에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이니까 끝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두 물체 운동량의 크기가 같대요. 여러분 운동량 공식 아시죠? 운동량 P는 운동량을 P로 약자를 삼은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그죠?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운동량의 공식이죠. 그죠? 그런데 운동량이 같대요. 너의 운동량도 같고 너의 운동량도 같대요. 그럼 첫 번째 이 녀석 운동량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질량 3이고 속도 1이니까 너는 질량이 요게 3이고 그죠? 아이고 질량이 3이고 속도가 1이니까 3 곱하기 1. 그럼 운동량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이 녀석도 3이래요. 이 녀석 나도 운동량 같아 3으로. 근데 난 질량이 1이야. 그러면 속도 요게 얼마일까요? 그 얘기죠. 3이어야 되겠죠. 그죠? 3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3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량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답니다. 운동량이 같을 때. 그죠? 그럼 두 개 곱해서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요건 3이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자, 또 하나. 우린 다음 시험으로 위한 거니까 충격량 공식도 하셔야죠.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이게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해서 구한다. 그죠?
그리고 그 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우리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죠? 충격량을 구하라고 해놓고 힘 시간을 안 가르쳐줘요. 그럴 때는 또 하나 방법이 있었죠. 뭐였던 것이죠? 충격량은 뭘로 구한다?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게 바로 충격량이니까. 그죠? 충격량을 운동량이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세요. 이 문제도 전 시험에 2번인가가 있었어요. 그죠? 같이 한번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운동량 아니면 충격량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요 충격량 가지고 요 힘이 일정할 때, 요게 일정할 때, 요 시간이 다르면, 그죠? 일정한 힘을 주는데 시간을 달리하면 시간을 더 오래 할수록 멀리 날아간다. 그죠? 이 개념과 두 개 곱한 이 전체 값이 곱한 값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힘이 작으면 시간이 크고 시간이 작으면 힘이 크고 이건 충돌이었죠. 어디 부대쳤을 때 시간을 길게 하면 작은 힘 받아요. 덜 다차요. 그죠? 이 충돌에 대해서도 같이 세 개를 묶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정답은 1번 확인하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소재는 신소재는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왔는데 틀린 분 없었을 거예요. 저번에 비해서 좀 쉽게 나왔어요. 저번에는 서술형으로 나왔거든요. 자, 그래핀이 튜브 형태로 튜브라는 게 답이 써 있죠? 그래핀이 튜브 형태. 여러분 그래핀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요. 연필심의 재료인 흑연. 흑연은 이렇게 아파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이 아파트 구조의 흑연을 한 층만 떼내서 펼쳐놓은 게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래핀. 그리고 이 녀석들 다 탄소 C로 됐어요. 탄소로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검은 점들이 다 뭐예요? 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뿐만이 아니고 탄소 나노튜브, 플라렌도 있었죠. 축구공. 다 탄소로 이루어진 나노 신소재.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죠? 이 그래핀은 어디에 쓴다고 배웠습니까? 그래핀 강철보다 강도도 강하고 열전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휘어지는 화면. 그죠? 또 하나 이게 탄소 나노 튜브. 요 녀석은 뭐죠? 맞아요. 현미경의 탐침이나 나노 핀셋, 미세한 물체도 잡을 수 있는 나노 핀셋. 플러렌은 그렇죠. 특정 물질의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나노 신소재는 매번 나오니까 역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하고 갈게요. 4번.